임대료가 비싼가? 임대료를 낮추면 공실이 해결이 되고 임차인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낮춥니다. 그런데도 분명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건물의 문제가 임대료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전략센터의 조은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왜 실패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는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인터넷을 찾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뭐 공부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하면 무조건 투자에 성공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야 그리고 투자자산운용사에서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반대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보는 충분했지만 그 정보를 자신의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더 큰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정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면서 제가 스스로 알게 된 부동산 투자 원칙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아니, 조은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부동산 자산전략센터는 뭐 하는 곳이야? 부동산은 그냥 주변의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부동산 자산전략센터라는 걸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국내 대기업인 현대, STX 이런 데서 부동산 자산관리와 투자 기획을 했었고, 글로벌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CBRE 그리고 국내 투자자산운용사 코람코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현재는 부동산 자산전략센터를 운영하면서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인천시, 안산시, 양주시, 군포시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들하고 부동산 관련 연구를 하거나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한양대, 건국대, 단국대, 목포대 수많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성, 신한, 우리 이런 국내 대기업에서도 수많은 부동산 관련 연구랑 교육을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해본 결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절대 감이나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수십억 혹은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변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개사 사장님이 좋다 그랬어요. 아는 전문가가 이 지역은 무조건 오른다 그랬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 지역이 뜬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듣고 계약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인 기업이나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요, 이런 정보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장 하나 혹은 지점 하나를 오픈할 때도 그 지역에 사람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출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얼마를 소비하는지, 예상 매출은 얼마인지, 내가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나중에 철수한다라면 손실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로 검증을 합니다. 건물을 팔 때도 주변에서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팔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익은 얼마인지, 더 보유했을 때 가치가 오를 것인지, 공실을 해결한 다음 팔아야 할지 그냥 팔아야 할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예상만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는지, 추가 개발 요소가 있는지, 수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꼼꼼히 검토를 해서 투자의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동산 자산전략센터에 들어오는 상담의 대부분이요,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오십니다. 생각보다 임대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 수선비랑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임차인이 계속 오래 있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공실이 됐습니다. 입지가 좋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손님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직원들이 자꾸 퇴사를 해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저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밀 진단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1층은 임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2층부터 4층까지는 오랫동안 공실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건물주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료가 비싼가? 임대료를 낮추면 공실이 해결이 되고 임차인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낮춥니다. 그런데도 분명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건물의 문제가 임대료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하고 4층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이거나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임차인이 영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 상권은 음식점을 중심으로 있는데 병원이나 사무실만 찾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료만 낮춘다고 하면요, 결국 건물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마지막엔 건물의 매매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무조건 월세를 내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공실의 원인을 먼저 구분을 합니다. 시장 임대료가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임대료보다 낮은지 높은지, 건물의 상품성이 떨어진지, 혹은 입지와 맞지 않는 업종을 찾고 있는지, 동선과 접근성의 문제인지, 상권의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만듭니다. 임대료를 조정을 한다, 임차 업종을 바꾼다, 시설을 개선한다, 용도를 변경한다, 공실 상태로 그냥 매각을 해버린다, 혹은 공실을 해결한 뒤 매도를 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고객분께 유리한지를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건물을 사고 싶은데 진짜 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개사무소에서는요, 대체로 매수를 권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성사가 돼야 중개인들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개사와 자산전략센터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수나 매각에 따라서 받는 수수료 구조가 아니라 상담을 해주는 거에 대한 진단 비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리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건물에 월세가 1,000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만 보면은 연 6%짜리 나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데 임차인의 계약이 6개월 뒤에 끝난다면 현재 임대료가 주변보다 한 30% 정도 높은 상황이라면 매도자와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라서 매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높였다면 매수한 다음에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건물이라면, 또 건물의 시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노후돼서 인수 후에 공사비가 몇 억이 들어간다면 매수 전에는 수익률만 보고 성공적인 투자로 보일 수 있는데 매수 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에는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지속 가능성, 임차인의 안정성, 그리고 수리비, 관리비, 세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뉴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 누구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시세가 150억 정도 돼서 50억 벌었다, 이런 뉴스 정말 많이 보여요. 근데 실제 수익을 계산하면 50억이 그대로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취득세, 중개보수료,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 수선비, 재산세, 공실기간에 못 받은 임대료, 그리고 마지막에 매각을 한다면 중개보수, 양도세,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반영을 해야 실제 여러분들이 손에 쥐는 수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이걸 팔았는데 나중에 더 좋아진다면 분명 배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문제는요, 매각한 다음입니다. 이거를 판 다음에 다른 부동산을 살 건지, 아니면 대출을 갚고 끝낼 건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건지,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건지, 이렇게 매각은 부동산을 파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애프터 플랜까지 고객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할까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입지 분석입니다. 이 위치가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인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주변이 사람이 많다, 이런 걸로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이용해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주변에
국토계획에 통해서 개발이 어떻게 될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통해서 어떤 역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익분석입니다. 현재의 월세 그리고 단순 수익률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대출이자, 보유세, 공실비용, 수선비, 투자금, 회수기간, 금리,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전체 다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했을 때 예상 수익, 그리고 더 보유했을 때의 예상 수익도 비교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큼 바뀔지를 검토해보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 전략입니다. 저희는 분석 결과만 알려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매수할 건지, 매각할 건지, 더 보유할 건지, 임대 전략을 바꿀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용도 변경을 할 건지, 혹은 팔고 다른 거를 사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셨다면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분석만 잘한다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나요? 전문가도 부동산 전망 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언하건대 그 어떤 전문가도 부동산 가격과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전략,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임대료가 예상보다 낮아졌다, 대출 이자가 이만큼 올랐다, 공실이 발생해서 몇 달을 버텨야 된다,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성이 얼마큼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부동산에 대한 오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그거를 극복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상담과 진단을 받아도 결정은 고객이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고객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고객의 부동산을 대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동산 자산전략센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요, 부동산을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 누군가는 무조건 사라고 하거나 반드시 오른다라고 하거나 손해가 없이 안전하고 완벽한 자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는요,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근거와 정보를 알고 결정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옆에서 무조건 결정을 해주는 거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타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자신의 부동산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실이 있는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팔아야 될지 혹은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이거 계약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수익성이 올라갈지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옥을 사야 될지 아니면 임차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무료 자산전략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 의사결정은요, 한 번 잘못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정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자산전략센터의 조은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